안녕하십니까. 조문해설 계약 강론입니다. 계약 강론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아주 중요하죠. 자, 매매. 일단 563조는 매매 계약의 뜻입니다. 당사자 1방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죠. 어디 보자. 색깔을 이걸로 바꿔야 되나? 1방. 매도인을 말합니다. 1방이 재산권, 예를 들어서 뭐 101호 소유권 이런 걸 상대방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 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채무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죠. 서로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죠.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죠. 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분류식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4조 매매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예약은 일단 예약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차 미래에 본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약속을 해두는 게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본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면 1월 10일 날 각과리 만나가지고 오늘 말고 1월 2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1월 20일 날 하자 라고 10일 날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 이런 게 매매 예약입니다. 그 매매 예약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라는 걸 규정해 놨는데요. 일방 예약이란 거 뭐냐 보세요. 예약을 한 당사자가 있었죠. 갑과 을.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예약, 이게 일방 예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1월 20일 을이 일방적으로 매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갑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라고 약속을 해놨다면, 이 약속대로 1월 20일 날 을이 일방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미리 약속한 요 내용대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약속,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 예약 완결권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1월 20일 날 을이 매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효력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1월 20일까지 완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월 10일 날 예약을 하되 1월 20일 날 각과 을이 예약을 하되, 다만 을이 언제까지 매수를 표시하겠다라는 약속을 안 한 경우, 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10년입니다. 10년 내만 하면 돼요. 너무 길죠.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죠? 상대방의 최고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라고 하죠. 자, 이때 을이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을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갑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즉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조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65조 해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약금은 원래 계약금이죠. 근데 이 계약금은 금전도 되고 물건도 됩니다. 계약금이라고 불러도 되고
보증금이라도 불러도 됩니다. 즉 명칭을 불문합니다. 명칭을 불문하며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할 때 어느 일방이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금전기타 물건을 어떤 명칭을 불문하고 주어, 교부해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런 기능을 계약금 중에서 해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물론 이 1천만 원은 돈으로 줄 수도 있고요. 금전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금은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주면 갑에게도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고 을에게도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렇게 갑과 을에게 각각 해제권이 생기고, 그 해제권을 특별하게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이 갑 또는 을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100을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약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551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우리 551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는 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즉 계약금 포기 또는 100 사과를 통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해약금이란다. 자,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는 해제권이 생깁니다. 자, 계약금이 뭐냐?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이 부수하여 매수인 등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즉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고요. 또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금을 주는 약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을 계약금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을. 자, 어쨌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 간에는 해제권이 생기고 해제권을 행사할 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포기한다 그랬죠. 다음 언제까지냐? 이게 문제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라는 말은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행 제공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준비,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 이게 준비. 그 다음에 이행 제공,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지급하는 것. 이때 돈을 찾는 게 준비고 지급하는 게 이행 제공이에요. 그 중간, 요게 이행 착수입니다. 돈을 찾은 이후, 지급 전, 그 사이. 요게 이행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등기 서류를 갑시다 라고 촉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행 착수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어쨌든 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했다면 더 이상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566조는 매매계약이 비용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측량 비용 같은 거,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거, 계약서를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했을 때 그 작성 비용, 공증 비용 같은 거, 이 세 가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 둘이 합의해서 부담하면 되는데요. 합의가 안 될 때 쌍방이 균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하고요. 합의가 없을 때 균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7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 이 본절이라는 건 이제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데요.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라. 아, 그래서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68조 매매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뭘 넘겨줘야 돼요? 권리 넘겨줘야 되죠. 재산권, 101호 소유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은 당연히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죠. 쌍무계약상 채권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방이라서 물론 다른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먼저 지급하기로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기로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그런 약정이 없을 때 동시에 이행하라고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이 문제. 좀 전에 매도인은 권리를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못 넘겨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569조를 보면 타인 권리 매매라고 돼 있죠.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 전부 병소유인 경우 그래도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갑은 약속대로 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전부 타인 소유인 경우에 또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매도인은 그 타인에게 속한 이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못 넘겨줬을 때예요. 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매도인 잘못이라면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 우리가 계약 해지에서 받던 이행 불능 책임을 지면 됩니다. 반면에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을 때 부담하는 책임이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했는데 매도인 그걸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취득할 수가 없어서 넘겨줄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요. 자,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분별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즉 계약 당시에 전부가 병소유란 사실을 매수인 을이 알았든 몰랐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나아가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 즉 전부가 병소유임을 알았을 때,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담보책임이랍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 재산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권을 이전했으나 매수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거나 또는 매수인이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담보책임이랍니다. 그게 이제 570조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서 한번 전조의 경우에 즉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갑이 병소 A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걸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다만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갑은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 내용이 요거죠. 매수인 을은 계약 당시 A 토지가 전부 병소였음을 알았든 몰랐든 뭐부터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또 알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몰랐었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전부타인 권리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됩니다. 571조는 매도인도 전부 병소라는 거. 매도인이 갑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목적이 된 A 토지 소유권이 전부가 병소유, 즉 갑소유가 아님을 모르고 있었어. 전부가 병소유임을 모르고 있었어. 갑은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그럴 때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물론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전부가 병소유임을 그 A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전부가 병소유임을 알았을 때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71조는 둘 다 1항, 2항 둘 다 선의의 매도인 갑이 을하고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 A 토지가 전부 병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던 갑,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자, 얘는 선이고요. 얘를 나누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눠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면 되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하면 됩니다. 이게 571조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572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라 그랬죠. 갑이 을에게 자신 소유 A 토지 700평과 이웃한 병소유 300평을 다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 병소유 300평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300평의 비율로 대금을 깔아 할 수 있게 되면 이걸 대금감액 청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항, 나머지 부분, 즉 700평만으로라면 700평만이라면 매수인이 안 샀을 것 같아. 요런 경우 300평이 병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역시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죠. 그러면 일부가 병소유였는데 그걸 못 넘겨줬을 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300평 값을 돌려달라. 두 번째, 선이라면 전부 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일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됩니다. 573조. 자, 전조의 권리 행사 기간. 자, 매수인의 대금감액 청구라든가 계약 해제권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여기서 사실이란 병소유 300평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 그걸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반면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타인 권리